근데 검찰이 물적 증거인 흉기를 가지고 와라. 그게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줄 수 없다. 구속영장 신청을 다 반려합니다. 안 돼. 흉기 갖고 와. 흉기 가지고 오세요. 군산경찰서는 뒤집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흉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올 테니까 쓰레기 매립지라도 뒤질 테니까, 쓰레기 매립지로 다 찾을 테니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흉기에 대한 특정, 모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반려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흉기 찾아와라. 찾아올게요. 찾아올 공간 압수수색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긴급체포 구속으로 해서 지금 진짜 범인인 김모씨, 자기가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한 사람을 긴급체포해서 데리고 있고 빨리 물적 증거 와서 빨리 구속영장 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다 반려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 72시간이 지나갑니다. 석방하죠. 대한민국 법상 긴급체포 기한은 72시간입니다. 72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확인이 안 되면 풀어줘야 돼요. 결국 석방하게 됩니다. 당시 석방 직후에 김모 씨는 곧바로 정신병원을 입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나오자마자 자기 아버지랑 같이 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둘째, 뭐가 문제냐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면회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아버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가서 저 안에서 어떤 말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모군은 저 안에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냥 성격 장애다 라는 그 병명 하나만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살게 되죠. 한 가지 루머에 의하면 72시간 석방 전에 김모군의 가족과 국가공무원 자리에 밥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입원을 했죠. 둘이 무슨 얘기에 모의를 했을까요? 웃긴 건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김군은 말을 번복합니다. 강압수사에 의해서 나는 허위 자백을 했다. 부모님에게 약간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거짓 자백을 했다. 거짓말이다. 진짜 아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황 반장님 도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3년이 흘러갑니다. 3년이 흘러서 2006년 법원이 최종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임모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당시 살인 혐의에 대한 건 공소시효가 이제 있었지만 10년, 15년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그 은닉죄는 5년짜리예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그러니까 은닉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2012년 그 친구였던 임모 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죄책감일지 스트레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친구, 자기가 진술하고 자기가 제보했는데 그 친구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 친구 대신 다른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다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것 같고 늘 최 씨가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003년에 있던 일인데 2006년까지 어떻게 단 한 번도 검찰이 뭘 하지 않았을까요? 저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2015년 제가 마치 15년이 지났습니다.
황 반장님과 더불어 박준영 변호사님까지 같이 합세하게 됩니다. 결국 2015년 6월 22일 광주 고등법원에게 이 부분을 넣게 되고 재심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도 참 거지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항고합니다. 항고가 뭐냐면 대법원이 다시 조사하세요. 법원이 다시 조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법원이. 하세요.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범인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요. 거부를 때려요.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시효의 문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말을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가지를 몰랐죠.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8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2000년 8월 8일 이후의 모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바로 태완이가 남긴 선물입니다. 예전에 태완이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지 딱 이틀 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밀어붙여서 결국 검찰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다시 하게 되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형사 1부는 재심에서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김모 씨에게는 곧바로 출국 금지를 명령을 내리게 되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복역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혐의가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모 군이 드디어 자신의 입을 엽니다. 그때 당시 폭행과 고문, 강압행위가 있었다.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끌고 와서 전화번호부 하나 던져주고 진범을 찾아라.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계속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바로 경찰의 증거조서가 아니죠. 거기서 거짓 조서를 꾸몄는데 경찰서에서 꾸미지 않은 조서는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익산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시작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경찰봉으로 구타했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아주 많이 폭행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어머니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때렸다고 해요. 결국 폭행 및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대로 기소가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강압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 중에 한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2016년 자살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19일 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제 나이 작년 38, 현재 39이죠. 38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드디어 청구가 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께서는 곧바로 그날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11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 씨를 체포하고 조사하던 브리핑을 합니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017년 불과 4개월 전입니다. 5월 25일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마는 바로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한 이 악마의 항소, 이걸 보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아마 영화에서 보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있을 거고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점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건데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뭔가 어디가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개운한 맛이 없어요. 왜 개운한 맛이 없냐면 범인 잡았잖아요. 최근은 이제 무혐의가 됐고 나라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나라에게서 인정받고 이제 당연히 보상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게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게 사건 잘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현재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냐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바로 2003년에 진범의 자백이 있었는데 왜 2006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3년 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분명히 혐의 입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 몰라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시간까지 줬는데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고 그대로 3년 동안 시간을 끌고 3년 뒤에 불기소 때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실제 이때 있었던 일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황상만 황 반장님은 군산경찰서의 수사팀 반장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에 그 첩보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거를 수사해야 되나?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거를 수사를 결심하는 순간 바로 옆 경찰서, 쉽게 얘기하면 익산경찰서를 뒤집는 거예요. 자신의 동료 경찰을 잡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내 동료가 잘못한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익산경찰서 난리 나겠죠. 쓸데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 잡아서 3년 동안 형 집행하게 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맞잖아요. 거기다 강압조사 나온 것까지 다 들통나버리면 익산경찰서 난리 나죠. 황 반장님은 근데 굉장히 이제 경찰이십니다. 곧바로 위에 가서 보고를 했대요.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자신 있냐? 자신 있으면 해.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십니까? 자신 있으면 해. 하신 거죠. 얼마 이후에 지구대로 좌천됩니다. 이분이 지구대로 좌천돼요. 수사과 반장이셨는데 그냥 일반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지구대 쪽으로 발령이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다시 수사팀으로 발령이 다시 안 나요. 복귀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좌천이죠.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좀 있긴 했냐면 당시 요때 당시 요쪽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큰 경찰 비리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간부가 서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상황이 좀 묘하게 겹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가. 그래서 수사반장들을 모두 다 지구대로 그때 당시 원래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 반장님만 가신 건 아닌데 다 갔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황 반장님만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일개 밑에 내려온 지구대에 있는 사람이라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어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문제는 2003년에 잡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됐네, 잡았네. 돈도 받고 지원비도 받고 잘 진행됐다가 검찰이 다 불기소 처리하고 영장실질검사 다 기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사팀이 해체됩니다. 근데 황 반장님이 2003년 이후 해체되고요. 자신의 사비로 1년이 넘게 조사하세요. 계속해서 조사하고 찾아내십니다. 그렇게 한 개인만이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한 개인만이 조사를 하다가 결국 2006년까지 시간이 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임씨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사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검찰 쪽에 그 사건이 접수가 돼서 기소가 되면 검사 송치를 하건 검사 송치 단계라는 게 떠야 되는데 검사 송치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기소 최고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은 채로 캐비넷에 그냥 멈춘 서류. 그것도 3년간.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사건. 그렇게 조용히 묻힌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걸 멈춘 검사가 현재 대한민국 부장검사입니다. 왜일까요? 김모 씨가 뭔가 특별한 그게 있어서? 아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 사건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건이 좀 오묘하게 겹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군산과 익산경찰서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원래는 문제가 커지면 안 돼요. 야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야 이거 이상한데? 너 왜 나? 왜 까?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서로 내부에서 자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팀킬이죠. 팀킬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무너지자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서로 그냥 지나가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하필 그때 마침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져서 경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까지 계속 온 거죠. 이 이상 일이 커지면 안 되죠. 이 이상 일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상 일이 커져버리면 지금 큰 경찰 비리 사건 터졌다? 익산경찰서가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강압수사해서 몰아서 그 사람한테 징역 10년을 내리겠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연달아 터지죠. 난리가 나겠죠. 왜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건 파일을 그 어떤 검사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뒀을까요? 건드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묻게 한 겁니다. 불기소 끝. 이게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재판 기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기록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재판 기록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15년 정도를 보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그때랑 2000년 당시에 수사 기록에 대한 모든 부분이 현재 다 폐기되어 있어요. 다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자료에 대한 보존을 검찰 보존의 규칙으로 갖고 있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외국에는 따로 법이 있는데 우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끝나면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그냥요. 형이 확정나면 증거 자료를 전부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외국에는, 실제 미국에는 이너센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너센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실제 형이 결정 났어도 모든 증거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옛날에 DNA로 찾지 못했던 건데 요즘 기술력으로 하나 갖고 와서 확인해봤더니 DNA가 안 맞네? 그렇게 현재 300명의 죄수를 석방했어요. 외국에 이노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노센트 프로젝트. 근데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갖다 버리니까. 싹 다 처리하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검사는 재판이 끝나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없애는 것. 바뀌어야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씨가 범인인 것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 씨가 범인인 것도 사실 사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첫째,
넌 진범입니다. 김범씨, 당신이 진범인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왜 진범일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사건 기록을 보게 되면 갈비뼈 골절 기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늑골 골절이라는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 일명 부검이만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을 강압수사했던 사람 있죠. 강압수사했던 그 경찰들도 이 늑골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칼이 들어가서 칼이 찔렀다는 부분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김구는 그걸 알았죠? 김구는 자기가 처음에 자백할 때부터 찔렀을 때 무언가 칼에 딱 뼈에 닿는 느낌이 나왔다. 그걸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당시 김구는 자백에 대한 부분에 녹화가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비디오 촬영 이런 거 다 나오지만 폭행도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친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건 둘째 치고요.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봐서 진술한 건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였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바로 법입니다. 이 사건이 김씨가 무조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죄로 입증되었던 그 범행, 그 범죄에서 재심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심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재심엔 조건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 사건 뭔가 이상하다.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있을 때만, 그게 있을 때만 다시 재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모군이 범인이 아니고 김모군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무죄일 리가 없습니다. 항소를 미친 듯이 해도 당신은 범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나오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법의 위험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징역 10년을 살았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한 집안의 가장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한 명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 죄값 가득 달게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